지금 채팅창에다가 금일, 오늘, 내일 교육을 진행할 교육 자료 업로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채팅방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가 안 되시면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네이버 웹하드에다가 자료 올려서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오늘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장비 조작 이론 및 실습 교육이라는 주제로 한번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장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공기압과 유압 그리고 전기 제어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 장비를 조작하기 전에 아시고 계시면 좋은 이론적인 배경들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습 장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후에 진행할 실습 장비에 대한 소개는 저희가 이론 교육을 마친 다음에 한번 오늘 교육 후반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런 앞에 있는 교육은 조금 생략을 하고 여기 공기압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과 기기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마이크 소리가 작다라고 느껴지시면 이번 채팅창이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공기압 기초 이론부터 한번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공압, 공기압, 그리고 공압기기, 공압 시스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말하는 공압, 푸뉴마틱은 저희가 이제 공기의 운동이나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 기기, 장비들을 모두 통합해서 일반적으로 공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압을 사용하는 장치, 공압 기기들이 이러한 압축공기, 공기의 운동이나 현상을 활용하는 장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압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된 공기가 원상태로 복귀하려는 힘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 중에 있는 공기가 어떠한 힘을 받아서 그 대기압보다 강한 압력을 가지고 있는 공기를 저희가 압축공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압축공기가 원상태로 복원하는 복원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기계장치를 움직이는 것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두 공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압 장치, 공압 장치들이 활용되는 분야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계 장치들이 사용되는 에어척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대형 화물 트럭이라던가 버스에서 사용되는 에어 브레이크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요 전진 왕복 운동을 하는 실린더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압기기를 응용하는 것에서 보셨을 때 철도 차량, 자동차 분야, 공조 분야, 광산기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장비들의 공압이 사용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아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여러 산업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을 때 다양한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되실 텐데 먼저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에어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에어브레이크를 나타내는 간단한 약식 도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공장 기계, 여러 가지 공장에서도 이 공합 기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히 저희가 보시는 화면들은 식품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로봇들, 직교 로봇, 스카다 로봇, 협동 로봇 그 앞단에 부착이 되면서 어떤 그 픽앤플레이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제품을 회전시킨다던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역할, 움직이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공합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단순하게 제품을 이동시키거나 운동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이쪽 왼쪽에 보셨을 때 요 왼쪽에 보이시는 요 그리퍼에서 이렇게 뭐 반죽을 꼬는 형태의 동작이라던가 아니면 단순하게 흡착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물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에서 사용이 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산업 현장에서 저희가 공합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지를 보면 장단점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동력 전달을 할 때 사용될 때 이제 공기는 저희는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있는 기체를 그대로 끌어다 쓰기 때문에 보통은 그 양이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압축 공기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송시킬 때 아주 먼 거리까지 이송할 때 좋고 그리고 모두 사용된 공기는 저희가 따로 회수할 필요 없이 그냥 대기 중에 배기를 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회수할 필요가 없어서 이송시설을 구축하는 데도 매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저장을 해두기가 좋고 그리고 온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추운 환경이라던가 많이 뜨거운 환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청결성이 많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압축 공기는 매우 빠른 작업 매체여서 매우 빠른 작업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속도 면에서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힘과 속도에 대한 조절을 사용을 해볼 텐데 저희가 밸브 하나만 사용을 하면 어떤 요 압축 공기의 속도나 힘, 방향을 변경하는 데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조절하는 부분에서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압축 공기는 그냥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 있는 공기에 힘을 가해서 압축시키고 그 압축된 공기의 온도를 조절하고 내부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등 이 사용 전에 좀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조금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압축된 공기는 사실은 이제 균일한 속도를 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부하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작의 정밀도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이 대기 소음이 상당히 크다라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고요. 대기 소음이 상당히 크다라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축된 공기, 압축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어떠한 기계 장치를 움직이는 동력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공압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유압, 전기, 기계 전달 장치들에 대한 제어 방식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공압과 유압, 전기, 기계 쪽에 보셨을 때 이 에너지를 보관하는 것, 에너지를 축적한다라는 부분에서 공압은 공기압 탱크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유압은 어큐뮬레이터에 축적하고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직류전원을 콘덴서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동력 전달 장치 중에서 보셨을 때 저희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뭐 스프링이나 추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력원의 집중과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셨을 때 다소 이제 이 동력 에너지를 집중을 시켜놨을 에너지를 축적했을 때 그 사용하는 것이 이 공합 탱크는 다소 용이하다라는 평가를 보통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압에서는 사실 이 어큐뮬레이터에 어떠한 유체 에너지를 압축 에너지를 저장을 해놨다가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동작 중에 조금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곤란하다라는 표시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류 전원이 전환되는 콘덴서의 경우에서도 이제 동력을 저장해놨다가 방출을 하는데 용이하다라는 내용, 그리고 스프링, 추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동력을 저장해놨다가 방출하는데 다소 사용이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화 및 폭발, 누설, 과부하 등과 관련돼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표에서 나와 있는 상태고요. 공합에서 지금 오늘은 저희가 공합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합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압축성에 의한 폭발을 제외하고는 사실 인화나 폭발, 화재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누설이 됐을 때 어차피 누설되는 부분은 공기일 뿐이니까 저희는 외부 누설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과부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저희가 압력 조절 밸브라고 해서 이제 그 사용되는 공합 시스템에서 압력을 조절해주는 어떤 기기들을 사용한다라는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력 유지, 작동 속도, 보수 관리, 그리고 에너지 변환 효율, 출력, 속도 제어, 중간 제어, 응답성, 부하 특성, 그리고 소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네, 잠시만요. 지금 다른 공합과 유압, 전기, 기계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 한 장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 동력 전달 제어 방식들에 대한 비교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 압축 공기, 압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압력에 이제 SI 유도 단위 기호를 보면 PA, 파스칼이라고 하는 기호를 일반적으로 압력의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압력 단위 정의로 봤을 때는 이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뉴턴 퍼 미터 제곱을 기본적으로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보다는 저희가 이 특수 단위라고 해서 바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1바는 10만 파스칼, 0.1 메가파스칼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바는 이제 뭐 킬로미터 퍼 센티미터 제곱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19716 킬로그램 퍼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비교하는 단위는 요 바 단위와 메가파스칼 요 단위를 많이 비교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은 면적의 반비례 힘에 비례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공압이나 유압 장비들을 사용을 할 때 작업 압력, 공급 압력이라고 해서 요 압력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압력을 조절할 때 나오는 이러한 단위, 메가파스칼 단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메가파스칼, 0.1 메가파스칼은 1바이기 때문에 0.5 메가파스칼은 5바가 될 거고요. 요 단위는 네, 5바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단위는 저희 이런 실제 장비의 압력 게이지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에 대한 힘과 이제 그 힘에 대한 단위, 압력에 대한 단위를 참고하실 수 있게 작성해 놓은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공기압에서 이제 활용되는 이 기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리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저희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보일의 법칙, 일정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한다는 샤를 법칙, 그리고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이상적인 기체는 같은 수의 입자들을 포함한다라는 아보가드로의 법칙 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법칙들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실제 죄송합니다. 장비를 저희가 사용을 할 때,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장비를 사용을 할 때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사실은 이 내용들이 크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기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진행을 하실 때 이러한 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말씀을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단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압축 공기, 기체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여기부터가 저희가 사용되는 실제 장비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부터 다루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는 보통 요 공압을 사용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시스템, 공압 시스템의 구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동력부, 제어부, 구동부 요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보통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동력부라고 하는 것은 요 압축 공기를 생산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제어부는 요 발생된 동력들을 어떤 세기로 어느 방향으로 보내줄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주는 것이 제어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된 동력을 제어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저희가 구동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압 시스템 또는 공압 시스템에서는 각 기계나 설비, 장치마다 각각의 동력원과 액추에이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밸브와 배관, 제어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기호들이 저희가 요 공압 시스템을 나타내는 기호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렇게 실습 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공기압 장치들, 공압 시스템을 한번 보면서 각각의 공기압 장치들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공압 동력부라고 하는 부분을 공압을 발생시키고 이제 그 시스템에다가 이 압축 공기를 투입할지 차단할지 어느 세기로 보낼지 하는 결정해주는 가장 최초의 단말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단위 장비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력부에 해당하는 이 에어 서비스 유닛이라고 하는 부품이 부착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요 압축 공기를 받아서 실제로 전지 왕복 운동을 하는 실린더들이 액추에이터, 구동부가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력부와 출력부, 액추에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모두 제어부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밸브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될 텐데 지금부터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동부, 동력부, 그리고 제어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력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동력부는 생각보다 많은 부품들, 많은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보통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잠시만요. 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동력부의 가장 처음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기 압축기라고 얘기를 해서 에어 컴프레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어 컴프레셔는 압축 공기 생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공기의 부피를 작게 만들어서 압력을 높이는 방법의 피스톤형 공기 압축기와 공기를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해서 저장 탱크와 같은 장치에서 공기의 압력을 높이는 터빈형 공기 압축기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용량의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경우 공기 압축기의 효율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압축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에어 컴프레셔 공기 압축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공기를 압축해주는 그 전체 동력부 내에 요 가장 최초의 단말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 후속에 나와 있는 요 나머지들 이 동력부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합쳐서 그냥 공기 압축기, 에어 컴프레셔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일상적으로 얘기를 나눌 때 공기 압축기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 후술할
나머지 부품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 압축기에서 나오는 압축 공기가 이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을 받으면서 이제 열이 올라가 있는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애프터 쿨러가 기본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 공기 내에 있는 불순물들을 좀 걸러내 줄 수 있는 유수분 분리기, 그리고 요 압축된 공기를 저장해 줄 수 있는 저장 탱크가 저장 탱크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그 저장 탱크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 이송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응결되거나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을 없애줄 수 있는 건조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에어 컴프레셔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 유수분 애프터 쿨러를 거치고 유수분 분리기를 거쳐서 건조기까지 거친 이렇게 어느 정도 가공이 되어 있는 요 압축 공기를 저희 단말기 단위로 받아왔을 때, 시스템 단위로 받아왔을 때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저희가 요 에어 서비스 유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어 서비스 유닛은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기기로 압축 공기를 공급할 때 고형 입자나 응축수 등을 제거하고 압력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윤활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에어 서비스 유닛은 이와 같은 기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총 3가지 서로 다른 기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기기들은 필터, 감압 밸브, 윤활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터와 감압 밸브는 뭐 하나의 몸체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에어 서비스 유닛의 역할 3가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불순물 제거하는 부분, 그리고 압력의 세기를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윤활유를 공급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어 서비스 유닛의 구성들과 그 동작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서비스 유닛은 필터, 감압 밸브, 윤활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필터의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압축 공기가 흘러 들어갈 때 그 필터 내부에 있는 응축수 안내 깃을 따라서 요 공기 내에 있는 응축수가 흘러내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2번 표시가 되어 있는 필터에서 여러 가지 고체형 그 먼지라던가 다양한 불순물들이 걸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깨끗해진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요 1번에서 응축된 응축수들은 요 3번 부분 응축수 용기에 차곡차곡 쌓여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쌓여있는 응축수들은 4번 배수 장치를 이용을 해서 외곽 저희가 배수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저희가 이 안에 있는 부품에 대한 이 필터에 대한 동작을 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잠시만요. 혹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SMC라고 하는 이러한 공기압 장치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본인들 유튜브 채널에 올려준 이제 제품 홍보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산하는 에어 필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내부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압축 공기가 투입이 될 때 응축수 안내기과 필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에 대한 표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노란 색깔 더러운 공기가 이제 푸른 색깔 깨끗한 공기로 필터링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응축수 안내깃에 따라서 이제 응축수가 응축 용기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압축 공기가 이제 깨끗하게 걸러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필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할 때 저희 단위 장비로 이제 압축 공기가 들어왔을 때 이 필터를 통해서 공기를 걸러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장비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보는 이 장비 같은 경우도 필터와 감압 밸브가 함께 부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단에 있는 감압 밸브와 이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투입되는 이제 에어 컴프레셔에서 투입되는 압축 공기의 세기를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이 감압 밸브에 대한 원리도 한번 보게 되면 이 상단에 있는 핸들을 가지고 투입되는 공기를 이제 조절을 해주게 되는데 이 핸들을 풀어주게 되면 P1이라고 하는 포트에서 컴프레셔에서 직접 들어오는 압축 공기가 이제 P2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내부에 있는 스프링을 이 핸들로 그 스프링의 장력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압축 공기의 힘이 이 상단 위쪽으로 잠시만요. 여기 P1에서 들어가고 있던 압축 공기가 P2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스프링 내부에 있는 여기 메인 스프링의 그 감압 밸브 내부에 있는 스프링의 장력이 지금 압축 공기 P1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압축 공기가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줄 수 있을 만큼의 세기, 즉 이 스프링이 반대편에서 스프링 탄산력에 의해서 밀어주고 있는 힘보다 강해졌을 때 저희는 이쪽으로 압축 공기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저희가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갔을 때는 외부로 어느 정도의 압축 공기를 배기시키면서 압력의 세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이제 투입되는 압력을 이제 설정된 압력 이상에 도달했을 때 그 아래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감압 밸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감압 밸브도 저희가 필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감압 밸브에 대한 것도 동작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밸브와 스팀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저 핸들을 조정을 해서 스프링을 저희가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릴리프 밸브 내부에 부착되어 이 릴리프 밸브에 대한 것도 추후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특정 압력 세기에 도달하면 이제 작동하는 밸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층 P1에서 저희는 0.7메가파스칼에 해당하는 압력을 투입을 했을 때 목표값이 0.4메가파스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장력을 조절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축된 공기가 P2 방향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저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작동하기도 하는데 자, 저희가 투입되는 압력이 이제 릴리프 밸브를 작동하는 즉 스프링 장력보다 강해졌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저 구조물이 스프링이 작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P2를 제외한 다른 부분 쪽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부분 쪽으로 압축 공기가 흘러 나가게 되면서 특정 세기의 압력 이상으로 출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감압시켜주는 밸브가 이 감압 밸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세부적인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하시는 장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마 밸브라고 했을 땐 이런 구성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윤활기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윤활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 P1측, 1차 측에서 압축 공기가 흘러 들어갈 때 2차 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요 압축 공기 내에 그 유분기를 약간 먹여줌으로써 요 압축 공기가 다양한 공압 기기, 공압 배관 내부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이제 기름기, 방청작용과 윤활작용을 함께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는 이 윤활기의 역할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 실습하시는 방식, 그 실습 장치나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 현장에서는 이 윤활기의 내용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보통은 윤활기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거의 계속 몇 년이고 쓴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어 서비스 유닛, 필터, 감압 밸브, 윤활기를 모두 합쳐서 저희가 에어 서비스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의 이제 저희가 기호상으로 나타내면 이런 빨간색 박스 같은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보통은 이렇게 생긴 이 부분에 나와 있는 흰 색깔 삼각형을 저희가 공합원에 대한 기호로 나타내서 이 서비스 유닛을 좀 축약해서 이 공합원 하나만 기호를 나타내도 여기에는 이제 에어 컴프레셔와 그리고 서비스 유닛에 대한 기호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약식 기호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각형 내부에 이런 다이얼 게이지 기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압축 공기 표시가 공합원 표시가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에어 서비스 유닛의 약식 기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합 동력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요 구동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는 부분, 요 구동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면 구동부는 그 외부의 대상에 대하여 일을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요 공합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직선 왕복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하는 액추에이터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이 공합 실린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공합 실린더는 이제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단동 실린더와 복동 실린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내부 구조나 이제 로드의 형태에 따라서 뭐 이제 피스톤형, 다이아램프형, 쿠션 내장형, 차동형, 양로드형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기본적인 요 피스톤형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단동 실린더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한 방향의 운동만 압축 공기에 의해서 실행을 하고 복귀 운동은 내장된 기한 장치를 사용하는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한 장치는 탄성이 있는 기계 요소인 스프링 혹은 고무와 같은 탄성체를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최대 한 100mm 정도의 짧은 행정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서 아래쪽에 큰 이미지가 저희가 단동 실린더의 단면도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위쪽에 있는 이제 사각형 기호 안에 이제 지그재그 표시가 나와 있는 스프링 기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공합 기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단동 실린더 구조를 봤을 때 저희가 세부적인 부품을 보면 이제 좀 더 다양한 부품이 있겠지만 크게 저희가 왼쪽에 막혀 있는 부분을 헤드,
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감싸고 있는 부분을 헤드 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린더의 배럴이라고 해서 압축 공기가 차오르는 부분, 요 드럼통 같은 부분을 실린더 배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린더 배럴 내부에 움직이는 부분을 피스톤에 부착되어서 실제로 실린더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부분을 피스톤 로드, 그 로드를 감싸고 있는 부분을 로드 커버, 그리고 이 로드와 피스톤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실린더가 귀환할 때 사용되는 부분을 저희가 귀환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동 실린더의 경우에 헤드 측으로 압축 공기가 투입이 되면 실린더가 전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헤드 측에 들어오고 있었던 압축 공기가 배기가 되게 되면 귀환 장치에 의해서 실린더가 복귀, 후진하는 형태의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압축 공기가 투입이 되면 실린더 내부, 실린더 배럴에 압축 공기가 쌓이면서 실린더 피스톤과 피스톤 로드가 전진, 그리고 이 압축 공기가 배기가 되면 실린더의 귀환 장치, 이제 수축했었던 스프링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면서 실린더가 복귀, 후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반동 실린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장비를 사용할 때 제품 카탈로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 구성품이라던가 아니면 내용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로드 커버, 피스톤 로드, 뭐 이제 복귀 스프링, 그리고 이런 내용들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명칭, 재질, 비고 등 이런 세부적인 장비 스펙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품 카탈로그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런 그 실린더의 헤드 측에서 압축 공기가 투입이 될 때 전진하는 요 단동 실린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추후에 사용할 실습 장비를 가지고 가상 실습 장비를 가지고 한번 요 실린더의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보는 요 압축 공기, 압축 공기를 발생시키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동력원에 해당하는 에어 서비스 유닛이 이런 식으로 보통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어 서비스 유닛에 여기 탱크와 연결되어 있는 에어 컴프레셔와 연결되어 있는 관로를 따라서 서비스 유닛 내부로 압축 공기가 투입이 되게 되면 저희는 여기 서비스 유닛의 가마 밸브를 가지고 투입되는 압축 공기의 세기를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저는 서비스 유닛의 핸들을 돌리면서 이렇게 투입되는 압축 공기를 조절을 하고 있고요. 투입되는 압축 공기는 얘를 끝까지 잠궈주면 0바부터 최대로 올렸을 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5바에서 4바 사이로 이렇게 6바 사이에서 이제 적당한 압력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력부의 가마 밸브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필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저희가 윤활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펌프의 에어 서비스 유닛을 통과한 압축 공기는 그 다음에 있는 이 차단 밸브에 의해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분배기로 가느냐 아니면 이 부분에서 압축 공기를 차단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유닛을 조절을 해주고 압축 공기의 세기를 조절을 해주고 이 차단 밸브를 열어주면 비로소 저희는 이 압축 공기를 사용할 준비를 마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단순하게 이 단동 실린더에 대한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면, 자, 이 실습은 저희가 추후 또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유닛에서 투입되는 압축 공기를 차단 밸브를 열어서 실린더로 이제 보내주게 될 텐데, 자, 제가 어떤 스위치를 눌러서 압축 공기를 투입하게 되면 이제 압축 공기를 실린더의 헤드 측으로 투입하게 되면
전진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투입됐던 압축 공기가 바깥쪽으로 차단이 되거나 배기가 되게 되면 실린더가 후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하는 실린더, 저희가 압축 공기를 헤드 측에 투입할 때 전진, 그 투입되는 공기를 차단하고 그리고 실린더의 헤드 측을 배기시켰을 때 후진하는 동작을 하는 것을 저희가 단동 실린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단동 실린더 외에 어떤 실린더가 있는지를 더 보게 되면 복동 실린더라고 얘기를 해서 단동 실린더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이번에는 내부에 기환 장치가 없는 부분 그리고 실린더의 헤드 측과 로드 측에도 압축 공기가 투입되거나 배기가 될 수 있는 공합 관로가 연결될 수 있는 포트가 존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동 실린더의 경우에 실린더의 헤드 측으로 압축 공기가 투입될 때 전진, 그리고 실린더의 로드 측에 압축 공기가 투입될 때 후진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저희는 실린더가 이제 전진을 했을 때,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고 그냥 단동 실린더처럼 공급되는 압축 공기를 끊어주기만 하고 헤드 측을 배기 포트로 연결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 실린더가 바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압축 공기에 의해서 이 실린더의 복귀 동력을 또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동 실린더 사용되는 예시들이 좀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카탈로그 내에도 이런 복동 실린더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린더들은 저희가 실제로 저희 장비를 사용을 할 때 실린더의 직경이라던가 그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이런 카탈로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복동 실린더의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유닛에서 투입되는 압축 공기가 이렇게 실린더의 헤드 측과 실린더의 로드 측 두 가지 포트로 모두 이제 공합 관로가 연결된다라는 단동 실린더의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실린더의 헤드 측으로 압축 공기가 투입될 때 실린더가 전진, 그리고 제가 실린더에 지금 현재 압축 공기를 차단해 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실린더가 전진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린더의 로드 측으로 압축 공기를 투입하게 되면 그제서야 실린더가 후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저희가 단동 실린더의 경우에는 생산했을 때 그 실린더가 처음에 공장에서 나왔을 때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 기한 장치 스프링에 의해서 실린더가 복귀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전진할 때는 저희가 운동을 시킨다, 조절을 하는 운동을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복귀를 할 때는 단동 실린더의 경우에는 스프링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스펙에 따라서 자동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그 복귀 동작은 저희가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동 실린더의 경우에는 실린더가 전진할 때도 그리고 실린더가 복귀할 때도 모두 이 압축 공기에 대한 투입이라던가 세기들을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단동 실린더의 경우에는 전진만 제어, 그리고 복동 실린더의 경우에는 전진과 후진을 모두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런 단동 실린더보다는 이 복동 실린더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복동 실린더나 단동 실린더들이 다양한 형태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전후진 동작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요 렉과 피니언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로터리 형태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전후진 동작에다가 기어를 좀 사용을 해서 저희가 에어처 개폐하는 동작도 보게 됩니다. 요 로터리 동작하는 내부 동작과 요 에어처까지만 저희가 요 로터리 동작만 한번 저희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 자, 실린더가 사용되는 게 단순하게 전진, 후진 동작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요런 이제 로드나 그 피스톤 끝에 이제 로드 측에 어떤 기기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식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렉피니언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 피스톤이 움직일 때 렉피니언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피스톤이 두 개짜리, 즉 복동 실린더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압축 공기가 투입되고 배기됨에 따라서 피스톤이 움직이고 그 피스톤의 움직임에 따라서 렉피니언이 동작하면서 전진 왕복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기계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 라인에서도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을 회전시킬 때 이런 식으로 공기압 실린더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저희 이제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2교시 교육을 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화면이 좀 이상해서 잘 보지 못했던 내용이거나 보강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하고 보강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